7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의 적용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의 기준. 맞나? 기준 맞나? 기준 맞네. 적용 기준. 이 부분은 계산 문제 나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그럼 먼저 이론적으로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론적으로는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계산 문제 몇 개 할 겁니다. 먼저 쌍가루 1번, 가로 1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칠 때입니다. 먼저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의 대지가 할 때 대지 동그라미 하세요. 하나의 대지가 할 때 대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 줄여가지고 저는 용3이 얘는 용도지역 등 한 겁니다.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고 가로 안에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란 말 나오면 그때는 2배예요. 66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상업지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660이 아닙니다. 도로변에 띠 모양. 도로변에 띠 모양. 이때는 660입니다.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줄거세요. 건폐율 및 용적률. 시험에 얘가 나오는 거니까요.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 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줄거세요. 가중 평균한 값 적용. 뭔 말이야 이게, 그죠? 가중 평균한 값 적용하고 그 밖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뺀 나머지 건축 제한 등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일단은요, 거기서 그 밖에 건축 제한까지 하지 말고요. 시험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건폐율과 용적률 있죠. 이것만 계속 나와 시험에. 그 공식이 뭐냐? 바로 오른쪽 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1번 가중평균한 건폐율은 전체 대지면적분의 F1 곱하기 1 플러스 F2 곱하기 2 플러스 땡땡땡땡 FN 곱하기 N. 외우지 말라고 내가 읽은 거야 내가. 외우지 마세요. 이걸 또 내 후배 보면은 이걸 써가지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지도 못 외우면서 외워야 됩니다. 안 외워도 돼요. 아시겠죠? 이미 알고 있잖아요.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곱하기 100. 이거만 알면 돼요. 하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요. 왜? 공식 묻는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안 외워도 내가 풀게 해줄게 내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됐지. 한들 이거 외우겠어? 못 외우지? 용적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로 1번인데 제가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 먼저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 하겠지만 요거는 특별히 서술적으로 막 5줄 지문이 묻는 문제가 5줄 가량 쫙 물어봐요. 막 물어보고 용적률을 구하라. 건폐율을 구하라. 아니면은 건축 면적을 구하라. 연면적을 구하라. 나와요. 그러면 그 서술적으로 읽다 보면 헷갈려요. 첫 번째 읽다 보면 두 번째 헷갈리고 다 읽다 보면 뭔 말이야 헷갈려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런 겁니다. 대지가 이래 있는데, 대지가 이래 있어요. 대지가 이래 있는데 항상 이렇게 도로. 이것이 용도지역이
내 땅 대지역 하나라면 그냥 그 용도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져가지고 건물 지으면 돼요. 허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걸쳐 있어, 이렇게 쫙. 이런 식으로 걸쳐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이 땅 하나인데 용도 지역이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용도 지역에 적용을 받아서 건물 지을 것인가? 물론 땅 주인이야 둘 중에 높은 것 하겠죠. 높은 것도 아닙니다. 낮은 것도 아니라 가중 평균 합쳐서 n분의 1입니다. 중간.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이럴 때는 330 이하일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330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술적으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나올 때는 330, 도로변 띠 모양 상업적은 660이라는 걸 나오겠지만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그 자체가 맞게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가 330 이하가 안 되면 이 문제는 오류 문제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도로변에 만약 이쪽이요. 준주거다. 전체 대지 면적이 1000이다. 이쪽이 준주거다. 가령 이쪽이 상업지역이다. 일반 이게 상업지역이다. 당연히 땅 주인은 나 일반 상업지역에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받아서 건물 지을래 할 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은 쓸 때 이쪽은 건폐율이 만약에 50%다. 용적률이 300%다. 가정하는 겁니다. 자, 상업지역은 이쪽은 건폐율이 70%다. 용적률이 만약에 500%라고 한다면 현재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그림으로 안 나오고 지문 속에 문제 물을 때 서술적으로 쫙 물어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대지 면적이 1000제곱일 때 1000제곱인 준주거 지역의 땅은 700제곱미터이고 일반 상업지역은 300제곱미터일 때 준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50%이고 용적률은 300%. 일반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70%이고 용적률은 500%일 때 가중평균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얼마인가? 방금은 두 개 다 했지만은 둘 중에 하나만 물어봐요. 아시겠죠? 이거 다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하는 것이고요. 건폐율은 얼마냐? 용적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분명히 그 문제에 도로변에 띠 모양 상업지역 이런 말 없죠, 그죠? 그럴 때는 모양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만약에 가로 안에 맨 끝에 도로변에 띠 모양 상업지역.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상호사 가보시면 이 광명시 큰 지도가 붙어 있을 겁니다. 봤죠, 그죠? 시내 중심에 오면은요, 도로가 이래 있고, 이래 쫙 있고요.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가보시면, 도로 옆에다가, 옆에 빨간색으로 쫙 되는 도로가 있어요.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다가 써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써 있을 겁니다. 이게 도로변의 띠 모양이에요. 띠 모양. 내 땅이 이거예요. 얘는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래 있죠. 앞에는 일반 상업, 뒤에는 다른 용도.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변의 띠 모양 하면은요, 도로변 띠 모양 하면은 모양은 어떻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도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얘다 1000제곱미터 얘다. 상업지역이 도로변 쪽이에요. 그죠? 상업지역이 항상. 여기가 일반 똑같이 상업지역이야. 여기는 준주거 지역이야. 조건은 똑같다 합시다. 주거지역이에요. 이럴 때 면적은 분명히 이렇게 쓰면 모순입니다. 도로변 띠 모양은 작은 곳이 무조건 얼마? 660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해서 맞긴 맞지만, 일부러